본 컨텐츠는 안목을 키우는 시리즈 영상 중 EA, 뉴스, 트렌드, 그리고 EC, 시장 데이터 읽기 편입니다. 다른 시리즈 영상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영상에서 적체된 매물에 대한 기사에 대해 전체적인 대세 하락으로 시장을 볼 수 없고 권역별로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주택시장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권역별, 단지별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3월 초중반에 매물 적체, 거래 부진 제하의 기사들이 쏟아졌었는데 아파트 실거래가 앱의 매물 데이터를 인용해서 서울 수도권에 매물이 적체되고 거래는 되지 않아 매수 심리는 회복되기 어렵다는 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 대표적인 단지를 선정해서 세부적으로 거래량과 거래 가격 추이를 분석해보면 이처럼 전체적인 추세 흐름 속에서도 각 단지별로 세부적인 상황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고려하는 타겟 단지를 두고 미시적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단지는 회복 조정 중이라는 분석도 내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3주간 집값 바닥론을 다룬 기사들을 보면 불과 한 달 만에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최근 발표된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 데이터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닥을 다지는 모양새인데 지역마다 상반된 모습도 보인다는 내용도 있네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은 올랐다. 하지만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은 내렸다. 서울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송파구, 오금동 위주로 상승을 기록했고 용산구, 광진구, 동작구 등도 올랐다. 반면 노원구, 도봉구, 구로구, 관악구 등은 집값이 내렸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아직은 판단 시기가 상조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인터뷰로 넣어놨습니다. 결국은 전체적인 판단보다 지역마다, 단지마다 다름을 인식하고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것이 최적 매수 타이밍을 잡는데 중요한 방법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 기사 중에 유의해서 봐야 할 내용이 있어서 별도로 소개합니다. 마포의 어떤 단지가 불과 한 달 새 2억 원이 올랐다는 내용의 4월 17일자 뉴스원 기사입니다. 기사만 놓고 보면 가격이 갑자기 반등해서 급등세로 돌아선 건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기사입니다. 물론 기사 후반부에 시장의 회복 신호탄이라기 보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전문가의 인터뷰를 실어서 성급한 판단을 경계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당 단지의 실제 거래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기사에 언급한 단지는 마포의 이 편한 세상 마포 리버파크 34평형입니다. 해당 단지는 한강과 가깝고 5호선 마포 역세권에 편리한 교통 여건을 갖춘 단지입니다. 실 거래 내역을 보니 3월 18억 5천에서 4월 13일 20억 5천에 거래된 것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배치도를 보면 34평형은 102동, 103동, 106동, 107동에 배치되어 있고 배치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월 거래는 102동 9층이고 4월 거래는 107동 13층입니다. 107동은 단지 맨 앞에 있는 동으로 고층 호실은 한강 조망이 아주 양호한 세대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시세가 올랐다기보다 선호도 높은 한강 조망 세대가 매물로 나온 것이 거래된 사례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단지의 특성상 거래가 빈번한 대형 단지도 아니기 때문에 한두 건 거래된 사례로 시세의 반등을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지역 시황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지난번에 얼핏 소개했던 지역별 대장 단지들의 거래 건수 및 거래 가액을 통해 계략적으로 가늠해 보겠습니다. 대장 단지라고 하니까 의미를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영상에서 대장 단지라 함은 대단지의 시세가 높다는 큰데 길장의 의미가 아니고 지역 시장 상황을 대표하는 대신할 대시장 장의 의미로 사용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즉
10년 이상 거래 내역이 있어 시세의 흐름을 롱텀으로 살펴볼 수 있고 충분히 많은 세대수를 보유하고 있어 의미 있는 거래량으로 실거래만으로 시세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지로 선정해서 분석해 보면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 분석에서 생길 수 있는 바이오스를 줄이고 직관적으로 파악하기도 용이한 장점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나중에 다른 지역도 추가해서 비교 분석해 볼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일단 강남의 2개 단지, 강북의 3개 단지를 대상으로 거래량과 거래 가액을 분석해서 시세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지 반등의 여지가 보이는지 추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남의 도곡 렉슬 단지의 거래량, 거래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월 평균 거래량은 10.9건, 월 평균 최고 거래가액은 27평은 22년 9월에 기록한 24억, 34평형은 22년 3월 5월에 기록한 31억 3천만 원입니다. 최근 3개월간의 거래량, 거래 가액을 보면 거래가로 최고가의 27평형은 81%, 34평형은 90%로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만 거래량이 의미 있는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은 적은 숫자입니다. 다만 4월 현재까지의 거래를 보면 거래 건수와 가액은 점차 상승 중입니다. 다음은 송파구의 잠실 엘스 단지의 거래량, 거래 가격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월 평균 거래량은 17건이었습니다. 월 평균 최고 거래가액이 25평형은 21년 9월에 기록한 21억 9천만 원, 34평형은 22년 3월에 기록한 26억 7천만 원입니다. 최근 3개월간의 거래량, 거래 가격을 보면 거래가로 최고가의 25평형은 89%, 34평형은 86%로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요. 거래량도 10년 월 평균의 88%까지 회복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마포구의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의 거래량, 거래 가격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월 평균 거래량은 12.1건, 월 평균 최고 거래가액이 25평형은 21년 9월에 기록한 16억 1천만 원, 34평형은 21년 11월에 기록한 19억 원입니다. 최근 3개월간의 거래량, 거래 가액을 보면 거래가로 최고가에 근접해 가고 있고 거래량도 평균치에 거의 근접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강북 동대문구의 장안 현대 홈타운의 거래량, 거래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월 평균 거래량은 7.8건, 월 평균 최고 거래가액이 23평형은 22년 2월에 기록한 9억 1천만 원, 33평형은 22년 3월에 기록한 11억 4,750만 원입니다. 최근 3개월간의 거래량, 거래 가액을 보면 거래가로 25평형은 최고가의 82%, 33평형은 88.5%로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거래량이 미미하고 특히 3월, 4월의 거래가 전무해서 판단하기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상계동 보람아파트의 거래량, 거래 가격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월평균 거래량은 9.9건, 월평균 최고 거래가액이 28평형은 21년 9월에 기록한 8억 1,250만 원이고 33평형은 21년 7월에 8억 7,050만 원입니다. 최근 3개월간의 거래량, 거래가액을 보면 거래가는 최고가의 28평형은 71%, 33평형은 75.6%로 상대적으로 회복 수준이 낮을 뿐더러 거래량도 과거 10년 월 평균의 50% 수준으로 아직 미약하며 28평형은 3월 거래는 아예 없어 바닥을 확인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단지별로 종합해보면 강남의 도곡 렉슬, 잠실 엘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를 분석했을 때 바닥 확인이 확인되고요. 하락 확률은 앞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북의 동대문과 노원구에 위치한 장안 현대 홈타운, 상계동 보라마트를 봤을 때 바닥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하락 조정 확률도 현재 기준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지역 대장단지의 추세 흐름을 민감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각자가 고려하는 타겟 단지를 두고 미시적으로 살피는 것이 내 집 마련에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장 단지들끼리의 가격 위계, 지역 내 대장 단지와 타겟 단지와의 가격 위계를 따져보면 타겟 단지의 상대적 저평가 여부를 직관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많은 지역의 대장 단지를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해 보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절대적인 힘이 됩니다.